송성구의 뉴스 브리핑. 지난 11월 3일 밤 스테이트팜 아레나 개표소에서 녹화된 CCTV 영상이 공개되자 조지아주에 큰 파문이 일고 있습니다. 이곳은 저녁 9시 30분경 수도관이 터졌다면서 개표원들을 모두 퇴근시키고 건물을 차단했던 곳으로 일찍부터 의심을 받아온 곳입니다. 트럼프 캠프 측 법무팀에서 자원봉사하고 있다고 밝힌 제키 픽 변호사가 어제 조지아주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서 공개한 CCTV 영상에는 밤 10시 30분경 4명의 사람들이 개표소 안으로 들어와 테이블 밑에서 미리 숨겨져 있던 여행 가방을 꺼내 그 안에 있던 투표용지를 개수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작업은 새벽 1시까지 진행됐습니다. 트럼프 법무팀의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는 스모킹건이 될 만한 영상이라고 말했습니다. 해당 관할 지역인 풀턴 카운티 산관위원장은 이날 오전에 상원 정부감독위원회가 주관한 청문회에 출석을 요청받았지만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는 어제 팍스뉴스의 더 잉그레엄 앤절에 출연해 우편 투표 봉투의 서명에 대한 감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캠프 주지사는 이미 자신이 라펜스버거 주 국무장관에게 서명 감사를 하라고 촉구했다면서 그 일에 대한 권한은 국무장관에게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주지사의 발언은 이날 주 상원 청문회에서 스테이트팜 아레나 개표소 현장에서 불법 개표로 의심되는 CCTV 영상이 공개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과 린지 그레이엄 연방 상원의원 등 많은 공화당계 인사들이 서명 감사를 요청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법무팀의 제나 앨리스 변호사는 트럼프 선거 캠프가 서명 확인을 5번이나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 내년 1월 5일 열릴 결선 투표에서 2명의 공화당 상원들이 승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들의 당선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대통령 선거에서 서명 확인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재차 압박했습니다. 켈리 와드 애리조나주 공화당 의장이 마리코파 카운티 고등법원의 요청에 실시한 원본 투표용지와 4번 투표용지의 대조 검사가 확대됩니다. 법원은 지난 월요일 와드 의장에게 100장의 투표용지를 검토하게 했는데 이 중 2장이 잘못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애리조나주에서 바이든 후보와 트럼프 대통령 간의 표차는 0.3%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100장 중 2장의 오류가 발견된 것은 상당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공화당 측 주장입니다. 법원은 이 주장을 다시 받아들여 2,500장의 우편 투표용지와 4번 투표용지를 검사하라고 명령했습니다. 한편 듀시 주지사는 이미 지난 월요일 선거 결과를 인증한 상태이며 시드니 파웰 변호사는 애리조나 주지사와 국무장관을 상대로 애리조나주에서 41만 2천여 표의 부정불법 투표가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오클라호마주의 짐 인호피 상원의원이 7억 4천만 달러 규모의 국방수권법안 최종 버전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폐지를 주장하고 있는 통신포미법 230조가 폐지된다는 내용을 담지 않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젯밤 트위터를 통해 230조 해지 조항 없이 국방수권법을 진행하려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국가안보와 선거 무결성에 매우 나쁘다고 강조하고 끝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제의 230조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플랫폼 사업자들이 어떤 형태로든 언론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반대로 대통령은 이 빅텍 회사들이 편집권을 휘두르면서 오히려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고 이것은 곧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상원의 초당적인 그룹이 제안한 9,080억 달러 규모의 코로나 바이러스 구제안에 대해 정답은 아니지만 당장 팬데믹으로 휘청거리는 미국 노동자들과 기업들에게 즉각적인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지 의사를 밝혔습니다. 9,080억의 새 경기 부양안은 민주당의 25명 하원 의원과 공화당의 25명 하원 의원이 함께하는 문제 해결사 코커스에서도 지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구제안에는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주정부와 지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1,600억 달러가 포함되고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주당 300달러 추가 실업급여를 둔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하지만 국민들의 관심을 받았던 1,200달러 현금 부양 체크는 빠져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소수민족을 겨냥한 게시물 제거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식으로 증오 표현 알고리즘을 바꾸고 있습니다. 와우 프로젝트로 불리우는 이 계획은 웹사이트에서 금지된 혐오 발언과 인종적 비방을 찾아 즉시 삭제하는 페이스북의 자동화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가 내부 문서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번 알고리즘 변경은 흑인, 유태인, 성소수자 등 특정 마이너리티 그룹을 혐오하는 내용에 최악의 점수를 주는 반면 백인이나 미국인에 대한 발언은 덜 민감한 것으로 처리해 자동 삭제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흑인 인권단체를 비롯한 여러 인권단체들이 페이스북이 혐오 발언과 혐오 단체들을 다루는 방식에 변화를 가져오도록 촉구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들은 페이스북을 상대로 올 여름 Stop Hate for Profit 이라는 캠페인을 전개해 수십 개의 주요 브랜드들이 페이스북에서 광고를 내리도록 하는데 앞장선 바 있습니다.
여행 중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도 비행기를 타고 하와이 집으로 돌아간 40대 부부가 도착하자마자 경찰에 체포됐다고 AP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웨슬리 모리베와 코드니 피럴슨 부부는 최근 해외여행을 마치고 귀국해 시애틀에서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결과 두 사람 모두 양성 판정을 받았는데 이미 이 부부는 시애틀에서 샌프란시스코로 향하는 비행기 안에 있었다고 합니다. 보건당국은 이 부부의 검사 결과를 통보하며 격리할 것을 명령했지만 이들은 명령을 무시하고 샌프란시스코에서 하와이행 비행기로 갈아탔고 결국 하와이 공항에서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이 부부는 보석금 $1,000를 내고 풀려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버트 레드필드 CDC 국장은 어제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백신 접종 우선순위를 논의하는 전문가 자문위원회에 라틴계와 흑인 대가족 고령자에게 먼저 접종해 줄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레드필드 국장은 이들이 코로나19에 대해 상당한 위험에 처해 있다면서 이들의 건강을 우선시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는데요. 보건당국은 자녀와 손자 등 여러 세대가 함께 거주하는 저소득 히스패닉 흑인 커뮤니티를 코로나 취약 집단 중 하나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한편 CDC는 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입주자들이 1차 접종 대상이어야 한다는 자문위 권고안을 어제 승인했습니다. 연방법무부는 페이스북이 영주권 절차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면서 수천 명의 미국인 졸업생을 차별했다며 어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임시 비자 소지자 2,600명을 취업시키면서 관심과 자격을 갖춘 미국인 노동자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법무부는 약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페이스북이 자격을 갖춘 미국인 근로자에게 그 일자리에 대해 배우고 지원할 공정한 기회를 거부하는 채용 시스템을 의도적으로 만들고 영주권을 후원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연방노동부는 11월 비농업 일자리가 24만 5천 개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발표했습니다. 7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간 것이지만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것에는 절반 수준에 머문 것입니다. 언론들은 모두 코로나19 여파라고 분석했습니다.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 시즌에서 온라인 쇼핑이 크게 성장한 덕에 창고 및 운수업 쪽에서 14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됐습니다. 하지만 소매업에서는 3만 5천 개의 일자리가 줄어드는 등 코로나 재확산의 영향으로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는 모습입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전달보다 0.2% 떨어진 61.5%로 고용률은 0.1% 떨어진 57.4%로 줄어들었습니다. 11월 실업률은 6.7%로 10월보다 0.2%포인트 낮아지는 데 그쳤습니다. 제임스 라이스 자동차 사고 변호사, 그의 실력은 이미 인정받았습니다. 미국 전체의 상위 1% 변호사 선정, 멀티밀리언 달러 승소 변호사, 14년 연속 AB 등급 유지, 6년 연속 슈퍼 변호사. 하지만 저희 최고의 자랑은 고객이 주시는 믿음입니다. If you've been injured in an auto accident, I want you to call me. I know who the enemy is, I know how they fight, and most of all, I know how to win. 제임스 라이스 법률그룹. 안녕하십니까, 홍성구 기자입니다. 조지아주가 어제 발칵 뒤집혔습니다. 어제 제가 뉴스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지아주에서 주 상원이 주축이 된 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두 개의 단체가 청문회를 개최를 했는데 아침에는 정부감독위원회, 그래서 정부기관이 과연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감독하고 있는 이 주 상원의 한 의원회입니다. 그 위원회에서 청문회를 개최를 했고요. 그렇다 보니까 주로 내용이 이 정부 담당자들, 그러니까 이제 선거와 관련해서 이 국무부와 그 다음에 각 카운티의 선거 담당관들이 과연 이 선거 관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그런 것들을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그런 이제 청문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줄리아노 변호사를 비롯해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왔고 증인들이 여러 나와서 이 불법 선거에 대한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증거들 그리고 증언들을 제시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법사위원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법사위원회는 아시다시피 이게 법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가름하는 곳이기 때문에 주로 이제 이게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인데 이거 불법 선거였느냐 아니냐, 그러니까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 아니냐 이 부분에 이제 초점이 맞춰졌던 것이고요. 법사위원회 이 청문회에서 아주 대단한 영상이 하나 공개가 됐습니다. 아주 전국을 시끄럽게 만들 정도로 큰 영상이 공개가 됐는데 왜 이런 것들을 주류 언론에서는 제대로 보도를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아틀란타 지역 언론사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AJC에서 간단하게 쓰기는 했습니다만 상당히 좀 부족한 기사를 내보냈고요. 궁극적으로 이번 사태가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것을 두 눈으로 목격시켜주는 아주 결정적인 줄리아니 변호사 말에 따르면은 스모킹건이다. 예. 연기가 모락모락 피고 있는 거죠.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느냐. 저기서 연기가 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게 분명히 굴뚝에 불을 뗐을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런 증거 영상이 포착이 된 것입니다. 잠시 이 영상을 좀 같이 보시겠습니다.
11월 3일 선거한 날이죠. 그날 밤에 개표하는 현장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것은 풀톤 카운티 그리고 애틀란타에 있는 스테이트 팜 아레나라는 곳의 개표소입니다. 이제 체육관에 있는 개표소인데요. 이 개표소에서 개표 요원들이 개표를 하는 과정 중에 갑자기 소식이 전해져 옵니다. 그게 저녁 9시 반쯤이었는데 화장실에서 수도관이 터졌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침수될 위험이 있으니까 개표를 중단하고 개표 요원들은 다 퇴근해라. 내일 아침에 다시 와라. 이렇게 해서 다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개표 요원들이 일하다 말고 수도관 터졌다고 그래가지고 다 돌아갑니다. 이거 이 당시에 큰 화제가 됐었고요. 사실 기사로 나왔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과연 수도관이 터진 자리가 개표소하고 가까이 있는 위치상으로도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 그게 침수 위험이 있다고 이렇게 나가게 하는, 개표 요원들을 나가게 하는 것이 과연 합당한 조치였느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었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생생하게 CCTV에 다 담겼습니다. 계속 보시겠습니다. 밤 10시 반부터 해가지고요, 한 4명만, 딱 4명만 다시 개표기로 오더니, 이 검정색 그 천이 씌워져 있는 이 테이블, 그 검정색 천이 씌워져 있는 테이블 밑에서 여행 가방 같이 생긴 걸 꺼냅니다. 그 테이블 밑에 있는 겁니다. 이게 어디서 갑자기 나왔는지 모르겠는 거죠. 예, 이것을 증인한 증인의 이야기로는 이미 아침에 이 테이블이 설치가 돼 있었고 테이블 밑에 가방을 넣는 장면들 다 포착이 돼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가방을 꺼내가지고 가서 이 가방을 열어서 그 용지를 꺼내죠. 투표 용지가 그 안에 있었던 겁니다. 그거를 개표하는 단 4명만, 감독관도 없이 자기들끼리 막 개표하는 이런 장면이 무려 새벽 1시까지 계속 진행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공개된 이후에 아주 파장이 굉장히 컸습니다. 당장 조지아주의 모든 공화당원들이 난리가 났고요. 그리고 전국적으로 공화당계 리더급이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전부 다 캠프 주지사를 아주 들들 볶았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캠프 주지사한테 이미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해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얘기해오지 않았습니까? 부정선거 의심되니까 이 우편봉투, 부재자 투표에 우편봉투에 있는 서명 이거 확인하는 작업 다시 하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해왔는데 여태까지 계속 듣지 않고 있었죠. 그리고 뭐 핑계를 좀 댔죠. 국무장관한테 얘기했으니까 그건 국무장관의 권한이니까 그 국무장관이 결정해야 될 문제다. 나는 내가 권한이 없다. 그러면서 한 발 뒤로 빠지고 나는 주 법을 지켜야 하기 때문에 주 법을 지키는 차원에서 선거 결과에 대해서는 내가 서명을 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좀 말을 돌리면서 이상하게 애매한 행동들을 자꾸 했었는데 근데 지금 말 그대로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결정적인 증거가 나온 것입니다. 그 시간에 계수된 그것이 과연 합법적인 표이겠느냐? 왜 감독관도 없이 자기들끼리 4명만, 소수의 인원만 모여가지고 그것도 정상적인 그런 투표 봉투 함이 아니라 보통은 이렇게 바구니처럼 생겨져 있는 함에다가 담아오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여행 가방처럼 생긴 여행 가방 안에 수트케이스 안에서 그거를 꺼내가지고 했다라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대체가 의심하지 않고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 주지사가요 어제 저녁에 팍스뉴스와 인터뷰가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타이밍이 그렇게 맞춰져 있었는데 잉그레엄 앵글이라는 그 여성 앵커의 프로그램에 출연을 해서 인터뷰를 합니다. 엔젤 앵커가 처음부터 이것을 준비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딱 들어맞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우편투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서명 확인에 대한 문제를 계속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합니다. 이 캠프 주지사는 본인이 이미 공식적으로 자신의 그 담화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주 국무장관한테 이것을 확인해봐라, 서명 확인해봐라 라고 촉구를 한 상태이고 사실 그 권한이 자기한테 없기 때문에 국무장관이 말을 안 듣는 거지 나도 궁금하다. 지금 어떻게 일이 이렇게 되고 있는 건지 나도 알고 싶다. 지금 이런 식의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어쩌면은 국무장관이 이미 조사를 하고 있을 거다. 조사에 착수했을 것이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국무부 쪽에서는 사실 개표기 자체, 그러니까 이제 도미니언 시스템즈와 관련된 직접적인 조사는 거의 지금 하지 않고 있었고요. 대부분은 어떤 그 부재자 투표 신청을 하는 상황에서의 오류, 예를 들어서 죽은 사람이 유권자 등록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이미 타주로 이사 간 사람이 부재자 투표를 신청했다거나 이런 식의 그 좀 개인적인 일들을 추적하는 쪽에만 주력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계속 조사는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래봐야 한 250건 정도라고 하니까 250건 정도를 다 조사해서 그것이 다 유죄로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지금 조지아주에서 차이가 나고 있는 한 12,000표 정도의 표차를 줄일 수 있을 만큼의 건수가 안 되거든요. 결정적인 건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무부에서는 끊임없이 자신감 있게 아무 문제 없다. 이거 바이든 후보가 이긴 거다라고 계속 얘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에 아주 딱 걸린 거죠. 지금 10시, 밤 10시 반부터 새벽 1시까지 대략 한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이 개표, 요 2시간 반 정도 이렇게 개표를 진행하게 되면은 12,000표가 문제가 아니라 몇만 장은 지금 개표를 시킬 수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주 심각한 문제로 지금 이야기가 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분위기가 이제 완전히 반전이 됐죠. 조지아주 상원 의원들 지금 발칵 뒤집혔습니다. 절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결국 주에서 주정부가 어떤 결정을 내리던 주의회에서 이걸 막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주의회 회기가 사실 연말이기 때문에 끝났습니다. 사실 의원들이 모여가지고 무슨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이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 회기를 만들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공화당계 주 의원들이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에게 특별 소집령을 좀 내려달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한 상태입니다.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을 하고 만약에 주의회에 특별 소집령을 내려서 의회가 결의안이나 어떤 법안을 만들게 하면 회기를 가질 수 있게 해주면 그러면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공화당이 상원, 하원 둘 다 한 3분의 2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트럼프 대통령이 이기는 그래서 조지아주에서는 공화당 쪽의 선거인단을 보내는 그런 결론을 내릴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상당히 많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조지아주 국무부 쪽에서는 그 수트케이스가 그게 거기 안에 있는 이 투표 이 용지들이 정상적인 거다라고 지금 해명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섣불리 했다가는 오히려 큰 된통 당할 수 있는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는 더 이상은 이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임기응변으로 피해왔다 치지만 더 이상 거짓말 안 되는 겁니다. 저희가 정말 냄새가 난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앞서서 어제 오전에 정부감독위원회에서 청문회를 할 때 증인으로 나와라라고 요청했던 공무원들 중에 이 풀톤 카운티, 문제가 됐던 개표소가 있는 풀톤 카운티의 선거 담당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거 담당관 의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냥 나중에 서면으로 된 성명서 하나 찍 내놨습니다. 그 성명서 내용에 보면은 그냥 단순하게 풀톤 카운티 선관위는 최선을 다해서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자기들 굉장히 노력했다, 열심히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볼 때 특별한 문제 없었다, 이 얘기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결국 그렇게 자꾸 거짓말하다 보면은 결국에는 꼬리가 잡히게 돼 있습니다. 이건 이미 지금 CCTV를 통해서 꼬리가 잡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합법적인 표라고 하더라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은 감독관이 없었기 때문에. 각 정당에서 내보낸 감독관들이 있는 상태에서 개표를 해야죠. 그게 법인데 일단 그 법을 어겼기 때문에 이것이 합법적인 투표여도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합법적인 투표라고 보기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서 이건 상당히 큰 문제가 될 것이고, 어제 주 상원 의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강하게 인식을 했기 때문에 지금 조지아주는 판도가 180도 바뀌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역전의 기세를 잡았다라는 이야기를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펜실베니아주 게리스버그에서 있었던 청문회, 그 청문회가 계기가 돼서 결국에는 역전의 기선을 잡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조지아주에서 아주 잭팟이 한번 터진 셈이고요, 따지자면.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남아 있습니다. 네바다주에도 지금 소송이 걸려져 있고, 애리조나주에도 지금 소송이 걸려져 있고요. 위스콘신주도 마찬가지로 지금 새로운 소송이 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국에는 이 일들이 전부 다 터질 겁니다. 현재로서는 조 바이든 후보 측에서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 지금 섣부르게 민주당 쪽에서 반발해봤자 반대를 위한 반대라는 논리밖에는 되지 않기 때문에 부정선거라는 것을 증명해내려고 노력하고 있는 이 변호인단이라든가 여러 증인들의 노력을 막을 방법이 없는 것이죠.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는 겁니다. 그걸 해소해주는 것은 방법이 될 수 있죠.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 사실 제기한 문제점들은 이런 것이다라고 해명해주는 것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만, 하지만은 막는 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죠. 지금까지는 법원에서 막으려고 했고 언론들이 계속해서 방해 공작하고 있는데, 그런데 어떻게든 지금 새로운 것들을 계속 끄집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더 새로운 증거들이 앞으로 더 나올 것입니다.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들이 더 기대가 되고 있는 것이죠. 경험과 실적이 증명하는 김효지 부동산 전문인. 학자금과 대학 입시 상담은 AGM 인스티튜트. 불타는 곱창이 해서 정말 맛있는 불타는 해물찜.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경기 부양법, 코로나 바이러스 경기 부양책
경기 부양안, 뭐 경기 부양 법안, 뭐 구제 법안, 하여간 이름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스티뮬러스 플랜, 스티뮬러스 액트, 뭐 이렇게 영어로는 이야기하는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힘들어져 있는 국민 경제를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지원책을 연방정부가 만들어내는 것이죠. 이건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융자를 해주는 경우도 있고, 그랜트로 아예 지원금을 주는 그런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근데 연방 하원과 상원 간의 갈등이 많아서 이게 해결이 안 됐었죠. 하원에서는 2조 2천억 패키지를 내놨었고, 상원에서는 5천억 달러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선을 그었었기 때문에 이게 절충이 안 됐었죠. 그래서 중간에 백악관이 나서가지고 1조 8천억 달러까지 해보자라는 절충안까지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 이 두 양반이 이 미치 매코넬이라든가 린지 그레이엄이라든가 이런 공화당 쪽의 상원의원들하고 서로 만나가지고 협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대충 우리가 이런 식으로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만든 안이 있는데, 이게 9,080억, 1조가 좀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했으면 진작에 통과가 됐을 텐데, 근데 이제 와서, 그리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게요, 백악관에서 1조 8천억 안을 만들었는데 그거는 거절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9,080억, 절반으로 뚝 잘라가지고요. 정말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끼면은 무조건 안 된다라는 식이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이 강하게 드는, 그러니까 1조 8천억 제안 나왔던 거를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9,080억짜리 구제안을 통과시키겠다.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는 그 얘기를 들었는데 난 지지한다, 지금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일단 9,080억 달러가, 제가 흥분을 좀 가라앉히고 어떤 내용인지부터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정부하고 그다음에 지방정부, 이거 원래 9천억 달러를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예산으로 만들어서 처음에 넣었다가 5천억 달러까지 양보한다고 좀 줄였었던 것이죠. 이게 결국에는 1,600억 달러 이렇게 됐습니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백악관에서 제시했던 중재안 1조 8천억 달러 중재안에 보면은 이 주정부, 지방정부 지원 예산금요 2,500억으로 잡혀져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500억 예산을 잡아서 백악관에서 야 2,500억 줄 테니까 우리 협상하자, 이렇게까지 얘기가 됐던 것인데,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 끝까지 안 된다고 거절하더니 이제 와가지고 1,600억 가지고 통과시키겠다고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바이든 후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거 부족한데 이거 가지고 만족스럽지는 않은데, 근데 어쨌든 일단 통과시키고 나중에 자기가 대통령이 되면 그러면 추가로 법안을 더 하나 만들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진작에 그러죠. 진작에 처음부터 그러지 왜 이제 와가지고 더군다나 백악관에서 얘기했던 거에 절반밖에 안 되는 돈을, 하여간 참 답답한데요. 자, 그 다음에 추가로 실업수당 주는 거가 이제 1,800억 달러가 여기 잡혀졌는데요. 이게 12월부터 3월까지 주당 300불을 더 추가해준다, 이겁니다. 처음에 600불 끝까지 고집하다가 결국 안 되겠으니까 협상안으로 그럼 400불 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백악관에서 주당 400불 주자, 이거 안 받겠다고 민주당에서 거부했던 거였는데 이제 와가지고서는 주당 300불 오케이, 1,800억. 이렇게 된 겁니다, 상황이. 참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다음에 2차 PPP 하고요, EIDL, 그 다음에 식당업, 그 다음에 공연장, 이런 것들에 이제 2,880억 달러 지원을 해주겠다. 주로 이제 아시겠지만은 PPP라든가 EIDL 같은 경우는 뭐 탕감될 수 있는, 갚아야 되는 거는 갚지만은 갚지 않아도 되는 부분들은 탕감해주는, 거의 뭐 지원금이나 마찬가지라고 저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이제 그렇게 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는 거죠. 그리고 가장 요즘 타격을 많이 받고 있는 식당업계와 공연장. 근데 사실 공연장은 지원해 주시지만 예술인들을 지원해 주는 내용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긴 한데, 공연장만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예술인들이야말로 정말 완전히 실업자 신세가 돼버린, 그런데 예술인이다 보니까 W2 같은 것도 제대로 잘 기록이 남아있질 않아서 결국에는 이 정부에서 주는 실업수당 받는 것도 제대로 잘 챙기지 못하는 이런 불쌍한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이런 분들에 대한 예산은 아직은 없는 것 같고요. 하여간 참, 그 다음에 뭐 트랜스포테이션 해가지고 이제 뭐 여행업계랑 관련되어 있는 거겠죠. 항공업계, 운송업계, 이런 업계는 450억 달러를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교육계, 학계에도 820억 달러를 지원하는데, 학교 쪽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더 많은 자원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죠. 인터넷 수업을 해야 되는 부분, 그다음에 학교 내 방역을 해야 되는 부분, 이런 부분들 때문에 요즘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그렇게 지원을 하는 것이고요. 스튜던트 론이 지금 뭐 40억 불 해서 학생들 좀 학자금
대출에 대한 부담을 좀 줄여주겠다 뭐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건데 이게 액수도 사실 다 작은 겁니다. 브로드밴드 뭐 100억 달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요. 브로드밴드 지금 굉장히 필요한 상황이죠. 그래서 뭐 시골 지역이라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좀 수업을 받아야 되는 지역들 이런 경우에는 학생들은 당장 온라인 수업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지역에는 브로드밴드가 제대로 되어 있지가 않아가지고 온라인 수업을 제대로 못 받는다. 이런 이제 불균형, 지역 불균형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있죠. 이런 것들을 이제 커버해주기 위해서 100억 달러 예산을 잡았다는 건데 이것도 사실 원래 250억 정도 잡아야 하는 게 지금 100억 달러로 줄어들어 있는 겁니다. 상당히 지금 문제들이 많은 너무나 좀 이렇게 졸렬하게 한심하게 만들어진 내용입니다. 사실은 저희가 볼 때는 그런데 일단 이거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하니까 급하게 이거라도 통과시키자 지금 이렇게 된 것이죠. 안타깝게 짝이 없지만 일단 뭐 어쩝니까? 이것도 뭐 better than nothing이니까 안 하는 것보다는 나으니까 한번 해보자 뭐 이렇게 이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너무나 갑갑합니다. 애초에 백악관에서 1조 8천억으로 협상하자라고 했을 때 왜 진작에 받아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까봐 인기 올라갈까봐 안 받아줬던 거 아니냐? 지금 뭐 그렇게밖에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상황인 것이죠. 네, 정신 차립시다. 미쉬 화장품 연말 대세일. 창립 20주년을 맞이한 미쉬 화장품이 12월 한 달간 특별 할인과 사은품으로 고객 여러분께 보답해드립니다. FDA 승인을 받은 각종 마스크와 소독제, 다양한 화장품 세트, 염색약, 헤어케어, 바디 세트, 샴푸 세트를 30%까지 할인해드립니다. 연말연시 소중한 분에게 좋은 선물을 선사할 절호의 기회 놓치지 마세요. 가까운 미쉬 화장품 매장으로 직접 오시거나 인터넷으로 오더하셔도 됩니다. 시드니 파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도미니언 투표기를 계속 문제시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시드니 파웰 변호사가 도미니언 투표기를 문제시하는 이 방향은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변호인단들이 하고 있는 방향하고는 약간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린 우드 변호사하고 이 시드니 파웰 변호사하고 같이 도미니언에 대해서 지금 캐고 있는 이 부분은요. 이거는 약간 음모론 쪽에 가까운 부분이고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법정에서는 이것이 증거로 채택되기 쉽지 않은 그런 사안이기 때문에 제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인데요. 지금 트럼프 선거 캠프 측에서 움직이고 있는 트럼프 선거 캠프의 변호인단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선거인단을 확보하는 방법이고요. 만약에 선거인단을 확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선거인단을 무효화시키는 이런 방법의 지금 그러니까 헌법적으로 대통령 선거의 정상적인 선거 절차를 진행시켜 나가는 방법으로서 지금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든가 이 린 우드 변호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헌법에 정해져 있는 대통령 선거 이 규칙과는 관계없이 그 별개로 이 사안이 얼마나 심각하고 위험한 상황인지를 각성시켜주는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컨플릭이 나오는 거죠. 뭐냐 하면은 조지아주 같은 경우는 당장 내년 1월 5일에 결선 투표에서 상원 의원들이 공화당 의원들이 지금 자기 자리를 지켜야 하는 두 자리를 다 지켜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에 대해서 린 우드 변호사라든가 시드니 파웰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도미니언 투표기 써가지고 또 투표할 바에는 아예 투표하지 마라. 보이콧해라.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범죄 행위로 규정이 돼서 이 일을 주동하고 기획한 범죄자가 누구냐? 이걸 밝혀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어서 형사처벌할 수 있느냐? 이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 난 다음에 개표를 해서 그 결과를 헌법적인 절차에 맞춰서 진행시켜 나가는 선거인단을 만들어내고 그 선거인단들이 투표를 하게 하고 하는 이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나가게 하는 것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이 법적인 투쟁은 어떤 특정 개인들을 지목을 해가지고 네가 잘못했으니까 형사처벌 받아야 돼로 연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절차죠. 다시 말하면은 이 트럼프 선거 캠프 쪽에 있는 줄리아니 변호사라든가 제나 앨리스 변호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방법은 투표와 개표, 선거 절차에 법적인 하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떤 특정 개인이라든가 단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범법 행위를 했으니까 그 사람들 처벌해야 된다 이런 쪽으로 지금 몰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하게끔 방향을 맞춰져 있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시드니 파웰 변호사의 도미니언 투표기에 관한 이것은 거의 민사소송이라기보다는 수사에 가깝습니다. 형사소송이 훨씬 더 가까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얘기 나오는 내용들이 좀 다르죠.
델타포스에서 가가지고 CIA 요원들하고 싸움으로써 희생자가 발생을 해서 그런 서버를 확보를 했고, 어렵게 서버를 확보를 했고, 그 확보된 서버를 지금 포렌식 감사를 해야 되고, 이 감사된 내용들 지금 확보한 데이터들을 지금 열어보면은 어떻게 해서 중국과 어떻게 연관이 돼 있고, 이 사람들이 어떤 조직에 연관이 돼 있고, 결국은 이 회사가 누구한테 팔려가지고 실제 주인은 중국이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다 종합을 하게 되면은요, 결국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 이 불법 선거의 배후에는 누가 있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게 돼 있거든요. 이건 전혀 얘기가 다른 이야기입니다. 목적지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시드니 파웰 변호사라든가 리누드 변호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들은 결국 이 부정선거, 불법 투표 선거의 원흉, 조장한 사람을 찾아내서 그 사람에게 형사적인 책임을 묻겠다라는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을 민사소송으로 왜 이런 일들을 진행을 하느냐? 연방법무부나 FBI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CIA도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무슨 얘기냐면요, 민사소송을 통해서 법정에서 사법부가 이 사실에 대해서 인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해서 밀고 나가고, 그렇게 밀고 나가게 되면은 반사이익으로 오는 효과가 뭐냐면은 이 범죄에 관련돼 있는 사람들이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효과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함부로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방어막을 쳐놓은 상태에서 트럼프 선거 캠프 측의 변호인단은 꾸준하게 헌법 절차에 맞는 지금 정상적인 불법 선거에 대한 항의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쉴드를 딱 쳐놓고, 야, 범죄자들은 여기 가까이 오지 마. 쉴드 딱 쳐놓고, 그리고 이쪽에서 트럼프 재선을 향한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재선이 되게 된다, 이렇게 결론이 나게 되면은 그때 가서 이 민사소송으로 진행해 오던 내용은 형사소송으로 바꾸면 되는 거죠. 그때 가서 형사소송으로 바꾸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건 이제 범죄 수사가 되는 것이고, 도미니언 투표기와 관련된 사람들이 일망타진하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게 이제 전반적인, 그래서 이제 이 양쪽의 두 가지 축이 같이 이렇게 움직여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상황을 지켜볼 때 지금 우려되는 부분들이, 이 선거 후유증 때문에 공화당이 서로 지금 내분이 벌어져서야 되겠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제 브라이언 캠프 주지사가 방송 인터뷰할 때도요, 그 현장에서 어떤 젊은이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지금 선거 때문에 공화당 내에서 지금 서로 공화당원들끼리 싸우는 이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죠. 지금 조지아주 연방상원 선거에 지금 공화당이 집중해야 되는데 과연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캠프 주지사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해서든 공화당원들을 규합시켜야 되는 그런 책임이 본인한테 지금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습니다. 지금 서명조사, 검사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그리고 래플러 의원이라든가 데이비 퍼듀 의원이 지금 다시 당선이 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하는 그런 입장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음모론자처럼 보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건 어디까지나 상상의 이야기 아니냐, 그 이야기를 증명할 수 있느냐, 뭐 이런 말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이고, 소설을 쓰는구나, 뭐 이런 지적을 받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뉴스앤포스트에서는 잘 얘기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워낙에 이제 급변하는, 지금 전세가 확 바뀌는 그런 시점에 있고, 전환기 시점에 있고,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이 아니 같은 공화당원들끼리, 그리고 같은 트럼프 지지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서로 간에 갈등이 만들어지게 하느냐라는 걸 우려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자면, 시드니 파웰 변호사 측에서 도미니언 투표기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는 부분은 초점이 범죄자들에 맞춰져 있다는 것 기억해 주시고요. 루디 줄리아니 변호사, 그리고 제나 앨리스 변호사들이 이끌어 나가고 있는 이 불법 선거에 대한 소송전은, 이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인단을 통해서 헌법에 정해져 있는 정상적인 대통령 선거 절차를 통해서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대통령으로 재선되기 하기 위한 그런 데 초점을 맞추고 지금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양쪽의 초점이 서로 다르다. 이 부분을 좀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은 서로가 으르렁거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있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에게 딜을 걸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뭐 이런 정도를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기 환자를 위한 출입구 따로 있습니다. 김시현 내과. 한 곳에서 시작되는 안정된 미래, 선우앤선우 종합보험.
고객과 직원을 지켜주는 스니즈가드. 지금 주문하세요. 베너앤프린트. 예, 해외여행 갔다가 다시 집으로 돌아갔더니 경찰에 잡혔다. 왜 그랬냐?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 판정 받았는데 비행기 타지 말라고 그랬는데 탄 게 문제가 돼서 잡혔죠. 40대 부부가. 알만한 분들이 왜 그랬을까 싶습니다. 근데 하여간 이런 일들이 좀 계속해서 벌어지면 안 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지금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 전염병입니다. 전염병. 그러니까 조심은 하셔야 됩니다. 전염되지 않도록 조심은 하셔야죠. 사회적 거리두기 해라, 마스크 써라, 뭐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염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물론 백신도 나오고 치료제도 나오니까 이제 좀 있으면은 신경 안 써도 될 정도로 굉장히 여건들이 좀 좋아질 수는 있겠죠. 하지만 전염병입니다. 그것도 아주 빠르게 전염되는 전염병이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사는 세상입니다. 같이 사는 세상에서 남한테 피해를 주는 일만큼은 특별히 주의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남한테 피해 줘가면서까지 나 혼자 즐겁게 살아봤자 그 삶이 얼마나 더 즐거워지겠습니까? 결국에는 본인한테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홍성구의 뉴스 브리핑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또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